돈이 되는 경제 뉴스를 시작합니다. 아나운서 남궁민입니다. 정치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 지휘봉을 쥐고 일을 하다 보니 점점 더 증권시장을 포함한 자본시장 정상화가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자본시장 정상화, 새로운 도약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며 핵심 과제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먼저 예측 가능한 합리적인 시장 환경으로 불공정 거래, 불투명한 경영, 비합리적 의사결정 등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주가 조작이나 불공정 공시 등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는 돈이 부동산 투자, 투기, 여기에 집중된 측면이 경제를 매우 불안정하게 하는 것이라고 꼬집으며 금융정책에서도 생산적 영역으로 물꼬를 틀 수 있도록 바뀔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장은 성과가 나지 않겠지만 방향은 명확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 회의에 앞서 블라인드 채용을 통해 선발된 이주형, 최지원 청년 담당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청년 문제 해결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며 단기 정책과 구조적 해결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청년 주거와 일자리 문제를 핵심 과제로 지목하며 월세 지원 확대와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 같은 실효성 있는 미시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관리하는 업체를 압수수색 등 수사는 통일교의 조직적 정치 개입 여부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검은 통일교 총재 한학자 씨에 대해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고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한 총재는 2022년 초 권 의원에게 금품이 든 쇼핑백을 전달한 혐의에 대해 세뱃돈 수준이었다고 진술했지만 특검은 당시 정치자금 1억 원이 전달됐고 이 중 일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까지 흘러간 정황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검 조사 하루 만의 조치로 통일교 역사상 총재가 구속기로에 놓인 건 처음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정치권에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입장문에서 최근 정치권 등에서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총리 등과 만나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처리에 대해 논의했다는 취지의 의혹에 대해 대법원장은 그러나 위 형사사건과 관련해 한덕수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된 바가 전혀 없으며 거론된 나머지 사람들과도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같은 대화나 또는 만남을 가진 적이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 금융 소식입니다. 카드 결제 시 실물카드 대신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는 방식이 주류로 자리 잡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상반기 국내 가맹점에서 결제된 신용 체크카드 가운데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지급 규모는 하루 평균 1조 6천억 원이었고 실물카드를 이용한 결제 규모는 1조 4천억 원에 그쳤습니다. 모바일 기반 결제 중에서도 삼성페이나 애플페이 같은 간편 결제 서비스 비중이 51.4%였습니다. 그런데 72.3%는 카드사가 아닌 핀테크 기업의 서비스였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이처럼 카드사 서비스 비중은 27.7%에 불과해 간편결제 시장 중심이 ICT 기업으로 완전히 이동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두 번째 금융 소식입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다음 달 31일까지 약 7주간 실기주에서 발생한 주식 및 대금을 찾아주기 위한 실기주 과실 찾아주기 캠페인을 진행 중이라고 19일 밝혔습니다. 실기주 과실이란 투자자들이 증권회사에서 실물 주권을 인출한 후 본인의 이름으로 명의 개설을 하지 않은 주식 등을 말합니다. 주식, 즉 실기주 등으로부터 발생한 배당금, 배당주식, 무상주식 등을 말하는 것인데요. 증권회사에서 실물 주권을 출고하여 보유 중인 투자자는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에 실기주 과실 조회 서비스 메뉴에서 실기주 과실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금융 소식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현지 시각 17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이번에 연준이 금리를 인하한 배경은 노동시장 둔화였습니다. 연준은 이날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기준금리를 연 4.25%에서 4.5%, 4%에서 4.25%로 낮췄습니다. 파월 의장은 관세 정책이 고용에도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노동시장의 직접적인 원인은 이민정책이라며 관세 정책의 인플레이션 영향은 느리고 작은 폭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증권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투자한 상장 지수 펀드에서 넉 달 만에 26% 넘는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ETF에서 각각 2천만 원씩 총 4,400만 원을 매입하고 코스피 200에는 매달 100만 원씩 적립식 투자도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9월 18일 종가 기준 평가이익은 1,160만 원, 수익률은 26.4%에 달했습니다. 같은 날 코스피 지수는 3,461.3포인트로 마감했으며 역대 종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임기 동안 총 1억 원 국내 증시에 투자하겠다며 매달 100만 원씩 5년간 적립 투자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IT 소식입니다. 삼성전자는 국내 디자인 공모전 아이디어 2025에서 금상 2개, 은상 3개, 동상 3개, 입상 39개의 이름을 올리며 총 47개의 상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아이디어 2025에서는 삼성 모바일 디자인 비주얼 아이덴티티 시스템과 저시력자를 위한 가전의 포용력 디자인 선행 콘셉트가 최고상인 금상을 수상했습니다. LG전자는 올해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로 꼽히는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아이디어, IF 디자인 어워드에서만 100개의 상을 받았습니다. 특히 세계 최초 무선, 투명 TV인 LG 시그니처 올레드 T는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와 IF 디자인 어워드에 이어 아이디어에서도 본상을 수상하며 3대 디자인 어워드를 모두 석권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사고 소식입니다. 롯데카드는 297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전액 보상, 재발 방지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출된 정보에는 카드번호, 유효기간, CVC,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총 피해 고객 297만 명 중 28만 명은 카드번호, 비밀번호 2자리, 유효기간, CVC, 주민번호,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 고객 정보가 유출됐습니다. 그 외 47만 명은 암호화된 카드번호, 주민번호 등 고객 정보 온라인 결제 정보가 유출되었고 222만 명은 암호화된 카드번호, 온라인 결제 정보가 새어나갔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금융권 전산보안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해 긴급 점검과 제도 개선에 착수하는 한편 허술한 보안 체제에 대해 강도 높은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첫 번째 산업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50% 관세로 위기를 겪고 있는 국내 철강 업계를 위해 정부가 철강 수출 공급망 강화 보증상품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19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철강 기업, 금융권,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약 4천억 원의 지원 효과를 낼 수 있는 보증상품을 신설하겠다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이날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된 경북 포항을 찾아 포스코 인공지능 고로와 수소환원 제철 개발센터 등을 점검하고 간담회를 통해 업계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현장 시찰에서는 철강 산업의 AI 접목을 통한 효율성과 산업 안정 강화를 지원하고 저탄소 철강제와 특수탄소강에 대한 인센티브 등 저탄소, 고부가 전환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 산업 소식입니다. LG는 8개 계열사를 통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협력사와의 상생을 위해 납부대금을 조기에 지급하고 생필품 나눔 등 사회공헌 활동에 나섰습니다. 납품대금은 총 9,800억 원 규모이며 최대 14일 앞당겨 지급한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신세계도 그룹 내 3개사가 총 1,700여 개의 협력사에 납품대금 2천억 원을 조기 지급합니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사들에게 보다 안정적으로 자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중소협력사들의 납품대금을 앞당겨 지급한다며 앞으로도 협력사와의 상생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부동산 소식입니다. 서울시가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대상 지역을 확대하고 높이, 용적률 등 핵심 규제를 대폭 완화합니다. 이를 통해 민간 개발을 촉진하고 도심 기능을 회복, 글로벌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높이 규제도 완화됩니다. 영등포 도심은 기준 높이 자체를 없애 여의도와 연계한 성정 거점으로 키우고 광역중심 및 마포 공덕은 150m, 그 외 지역은 130m로 일괄 상향됩니다. 용적률 체계도 합리적으로 개편됩니다. 일반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 허용 용적률을 조례 용적률 1.1배까지 상향합니다. 이와 함께 개방형 녹지 조성, 산후조리원, 예식장 등 사회 인프라 설치, 전신주 지중화 등 항목에서는 최대 200%까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상업지역 내 의무 비주거 비율을 20%에서 10%로 줄여 주거 공급을 촉진합니다. 정부가 지난 15일 공공기관에 대한 안전 책임을 강화하는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공공기관이 발주자인 광급공사에서도 사망사고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 CSI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사망사고 발생 상위 10개 공사 현장에서 총 90건의 건설 사망사고로 92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LH가 발주한 현장에서 일어난 사고는 4년간 18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뒤를 이어 한국도로공사는 11건, 국방시설본부 공사 등 10개 기관의 공사에서는 28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역 소식입니다. 화순군이 군민 생활 속 불편을 직접 해결하는 생활 밀착형 복지 정책을 잇따라 추진하며 전국 지자체에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화순군은 저출산 문제 해법을 생활 속 아동 돌봄에서 찾았습니다. 생후 3개월 이상 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금을 최대 100%까지 군이 지원합니다. 특히 둘째 자녀부터는 전액 지원을 원칙으로 해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어주었습니다. 노인복지 분야에서도 경로당 부식비 지원과 장애인에게 월 48시간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요양보호사, 생활지원사, 장애인 활동 지원사 등 돌봄 노동자 700여 명에게 수당을 지급하며 처우 개선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9월 셋째 주 주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돈이 되는 경제 뉴스를 마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는 방송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